안녕하세요, 키올입니다. 오늘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살인마, 광기 어린 톱날 소리로 안개 속을 공포로 몰아넣는 존재 힐빌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끔찍한 전기톱 엔진음 뒤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한 괴물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일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유하고 광활한 콜드윈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의 주인인 맥스와 에블린 톰슨 부부, 그들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의 축복이 아닌 흉측한 외모를 가진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끝내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벽돌방에 그를 가둬버렸죠.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던져주는 찌꺼기 음식이 소년이 세상과 소통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소년은 매일같이 벽을 박살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밧줄도 입마개도 소용없었죠. 부모는 그 괴물같은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려 소년에게 TV를 던져주었습니다. 놀랍게도 TV 화면의 불빛은 소년을 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소년에게 TV는 유일한 낙이자 친구였습니다. 소년은 그 화면 속에서 클라크와 비버 같은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TV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 영웅이며 부모는 마땅히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소년은 혼자 상상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맥스 톰슨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기를, 가족들과 한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사랑받기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소년이 감옥에서 나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걸음을 퍼나르고 가축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찍는 고된 도살 작업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일하던 중 부모가 돼지우리 앞에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부모는 돼지들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듀크, 그리고 도니. 소년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참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돼지들에게도 있는 이름이 나에게만 없다. 부모는 친자식인 자신보다 저 돼지들을 훨씬 더 사랑했던 겁니다. 농장에는 부패한 경찰서장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농장을 이용해 서장의 더러운 돈을 세탁해 주었고 그 대가로 서장은 톰슨 부부가 자식을 짐승처럼 학대하고 감금하는 것을 철저히 묵인해 주었죠. 서장과 부하들은 소년을 사륙도구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소를 도살하는 소년의 어설픈 몸짓을 보며 안주거리 삼아 낄낄거렸죠. 소년의 귓가에는 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들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온 세상이 소년을 향해 보내는 지독한 조롱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빗장이 풀리고 소년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장 일행에게 소년의 사육쇼를 보여주며 으스대기 바빴습니다. 자, 움직여라. 저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보여주란 말이다. 더위에 찌든 헛간안, 소년의 망치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멍하니 그 피를 바라봤습니다. 축축한 바닥 위로 소들의 피가 흘러내렸고 머리가 으깨진 소들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파리떼는 피냄새를 맡고 윙윙거리며 몰려들었죠. 소년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TV 속 쇼의 괴물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 한 칸 남짓한 감옥에 갇혀 걸음을 퍼나르고 도살을 하고 끝없이 사륙만 반복하던 삶. 그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뭐하는 게냐? 어서 더 보여주란 말이다. 소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비웃음, 윙윙거리는 파리떼, 그리고 자신을 도구 취급하는 아버지.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을 찢을 듯한 이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관자놀이에 피가 쏠렸고 소년의 눈앞은 새하얗게 그리고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닥치는 대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살점과 피가 헛간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비명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녀는 소들의 비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이 잦아들고 시야가 돌아왔을 때 소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투성이가 된 서장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죽였어! 네 아버지를! 내 사람들을 죽였다고! 소녀는 그제서야 자신의 망치 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아버지와 경찰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이성이 끊긴 상태에서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도살해버린 겁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진 소녀는 헛간을 뛰쳐나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금이 가버린 치아를 드러내며 땅에 쓰러져 울부짖고 있었죠. 소녀는 어머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핏발선 눈으로 거친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야? 왜 나를 그렇게 증오했어? 평생 TV로만 말을 배운 소년의 엉성하고 뒤틀린 말을 어머니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애초에 지어준 적도 없는 이름을 대답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땅에 몇 번이고 집어던지고 머리를 움켜잡고 식탁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입에서 피와 부러진 치아를 쏟아내며 생명을 구걸할 뿐이었죠. 그녀의 파랗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소년을 아들이 아닌 괴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증오 어린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숨통을 끊어버린 소년은 자신을 짐승 취급하던 그 차가운 파란 눈알을 뽑아 으깨버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흐물흐물한 촉감 속에서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서장이 총을 쏘며 쫓아왔고 소년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추격전 속에서 서장은 악에 받쳐 끔찍한 진실을 토해냅니다. 소년의 몸에 남은 흉측한 화상 흉터. 그건 사고가 아니라 기영아 자식을 부끄러워한 부모가 고의로 끓는 물을 부어 죽이려 했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요.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잔인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TV 속 영웅은 오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소년은 숨길을 멈추고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휘둘러 자신을 방치했던 부패한 경찰들의 두개골을 박살내고 끝내 서장의 배를 찔러 내장을 쥐어짜내며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소년은 자신보다 더 사랑받았던 돼지의 고기를 씹으며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않는 아버지의 비밀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소년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고 옥수수밭을 달리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거대했던 콜드윈드 농장에는 도살당한 가축들과 경찰들의 시체만이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토지를 분할 및 매각하려 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전기톱 소리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농장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괴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잣대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광기와 슬픔을 안개 너머의 존재, 엔티티가 발견한 겁니다. 엔티티는 인간 세상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순수한 분노로 가득 찬 소년을 자신의 세계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제 소년은 전기톱과 망치를 들고 엔티티의 희생제에서 영원한 사륙을 벌이는 처형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괴한 전기톱 엔진음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빌리라 부릅니다.